안녕하세요. 톡투류 블록체인 뽀개기 김주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가상화폐와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페이앤페이 류도현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블록체인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활용하는 것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좀 무엇인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네,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블록체인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알 수 있을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블록체인을 잘 공부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 우선은 지금 자체로 어떤 학과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해서는 결국 발품을 좀 파시는 방법이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본 개념을 계속해서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국내에도 현재 블록체인 관련되는 스쿨 또는 네. 블록체인 관련된 뭐 개발자들 모임이나 이런 게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은 지식을 얻으시는 게 지금 우선은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고요. 블록체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 ICO 사례를 면밀하게 관찰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일단 해외 자료라 함은 적어도 한국말로 적혀진 정보가 아니겠네요. 대부분 이제 국가 공용어인 이제 영어로. 네. 아, 초등학생도 잘한다는 영어로.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네,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쭤볼 게,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을 다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상용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가장 큰 수혜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켓들. 마켓. 네, 예를 네. 들면 뭐 무슨 마켓, 무슨 번가, 무슨 션, 뭐 이런 쇼핑몰을 운영하는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봐요. 오. 왜냐하면 블록체인으로 딱 묶여버리면 숨길 수가 없어요, 우선. 소득을. 그렇죠. 네, 예, 네, 소득이나 관련된 내용이나 어떤 뭐 요즘 뭐 저작권 관리하시는 내용도 네.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공공 인증에 관한 문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나 웹에서 무슨 서류를 발급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쇼핑몰은 뭐 수수료 문제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수수료 좀 문제도 들지만. 그렇지만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네. 쇼핑몰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본인들의 데이터에 대한 해킹의 문제거든요. 고객 정보 유출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뭐 유명 뭐 그 쇼핑몰에서도 뭐 집단 소송을 당할 정도로 큰 일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포털 서비스나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이득을 많이 보겠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굳이 본인들 다 서버에 담아둘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디선가 이 블록이 형성이 되면서 네, 그게 맞습니다. 정보가 저장이 되면 네. 더 이상 그거에 관련된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다. 뭐 아예 안 나갈 수는 없을 거고, 또 그것도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방법을 바뀌려면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건 있겠지만 신속성, 투명성, 안정성, 거기에 비용 절감 문제가 가장 블록체인의 가장 큰 대두 중에 그 네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그건 좀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도입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 오류가 나거나 정말 만에하나 뭔가 네. 문제가 생겨서 네. 이 정보가 만약에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뭔가 위험성은 없나요? 물론 그 굳이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거는 어떠한 뭐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도 오류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류가 아예 없진 않을 거고, 블록체인 자체도 지금 기본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식으로 서로도 이야기는 하지만 네. 100% 없다라고 말하는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변수가 어디서 어떻게 등장할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적용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을 끝내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앞서 걱정하는 거는 조금 좀 지나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용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니까요. 적어도 해킹의 위험성은 좀 네, 맞습니다. 낮아지되 그래도 오류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블록체인이 넘어야 될 산은 어떤 산이 있을까요? 블록체인이 넘어야 될 산인, 일단 첫 번째는 인식의 변화가,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제일 크다고 보는 게, 너무 블록체인 그러면 기업들은 지금 현재 이것을 정말 본인들의 서버에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가상화폐 쪽에 치중되어서
현재 블록체인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는 우선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크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기반 산업에 대한 용어의 정리, 블록체인에 대한 용어의 정리. 저도 아마 지금 저희가 이제 10주차 진행을 하고 네. 있는데 이것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용어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뭐 국가에서 규격을 매기던 아니면 관련 사업자들이 모여서 한 번쯤은 대화를 나누던 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용어나 이런 게 조금 더 오피셜하게 정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거의 초기 업체들 중에 또는 규모가 있는 업체들 중에 깃발 꽂고 다 이 용어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용어나 단어 이런 정의가 지금 현재 가장 좀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이나 관련 학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차 진행하면서 아마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는 문제를 많이 하셨고, 근데 그게 딱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과정이 있고 뭔가 매뉴얼이 있고 딱 오피셜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거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은 알고 계신 분들도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식의 문제,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제도적인 또는 오피셜한 어떤 규격의 문제, 이런 게 용어의 정리 이런 게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면 이거다라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네, 단어가.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혹시 그 언어를 총대배고 이렇게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해서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할 마음이 있지만 뭐 저보다 이쪽 분야의 개발에서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의 개념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쪽 분야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이더리움 재단이라든지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뭐 삼성 SDS나 이런 여러 기업들에서 아마 조금 나서서 해야 되는 분야이지 않을까. 단순히 도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특히 정부도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게 많이 깔리면 지금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선점을 해서 선주자로 치고 나가면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기술이 어려운 이유는 영어니까요. 네,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런 정립이나 이런 용어의 정의가 한국에서 만약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서 해외가 이것에 동조하는 형태만 되어진다면 반대로 이쪽 분야에서 충분히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해외에서 모든 사례를 가지고 오고 배우고 하는 단계인데 이 우리나라 입장이 좀 잘 정리만 된다면 또 이제 선도 국가로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블록체인 전망은 저 역시도 동일하게 보는 게 제2의 인터넷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록체인을 아까 인식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블록체인은 단순히 그냥 돈, 가상화폐, 아까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블록체인 자체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아요. 아까 몇 가지 분야만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뭐 인증수단, 공공행정 서비스, 부동산 계약부터 저작권 관리,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을 하고 있는 사회 모든 분야에 다 손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물인터넷이나 우리 집에 있는 뭐 TV를 키우고 끈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적용이 가능한 분야예요. 블록체인이. 네,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인터넷이나 전산으로 하고 있는 걸 다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궁무진한 곳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혹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건 정말 미래적으로 볼 때 굉장한 큰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고민하시는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정말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경험일 것 같습니다. 벌써 10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꼭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 빼놓으신 거 있으실까요? 뭐 그것보다도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만 드리는데 너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이런 거에서 돈 얼마였다에만 저는 초점을 안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개발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돈으로만 가게 되면 결국 수익률을 빼놓을 수 없고 수익률을 얘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판매의 장,
또는 사기로 이용될 악용될 가능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하나의 일종의 컴퓨터계의 언어 내지는 하나의 세상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지금 너무 나는 그냥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얼마일 때 사서 얼마에 팔았다, 내 주변에 누구는 갑자기 집을 사고 차를 샀다, 이쪽에만 관심을 가지실 게 아니라 나는 그럼 이 블록체인을 어떤 개념에 접목을 시켜서 사회에서 어떻게 변혁을 일으키는데 뭐 한몫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하시면 그 다음에 원래 그분들이 처음에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되신 수익 역시 저는 따라온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ICO로 많은 개념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금지해 놓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만 눈을 돌려서 조금만 또 폭넓게 조금만 인식의 변화를 가지시면 정말 뭐 지금 뭐 사방팔방에서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네네. 안 와닿잖아요, 마음이. 그쵸. 블록체인을 공부해서 실제 우리 삶에 와닿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많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저는 특히 한국의 어떤 뭐 지혜, 지능 또는 뭐 이런 손재주나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네. 중요한 건 그래도 여기 유 대표님께서 계시는 곳이 몸을 담고 계시는 곳이 페이앤페이라는 회사잖아요. 네. 우리 회사에 그래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분들께 페이앤페이에 대해서 어필하실 수 있는 딱 3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분이에요. 지켜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저희는 가상화폐 가지고 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기술적으로 어떤 게 진보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정말 어떤 뭐 거창한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상용화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치인들마다 말씀을 하셨고 네. 언론사마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 실생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대기업들이 수십조를 벌었다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정말 좋은 개념이 나오고 좋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게 나올 거고요.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미 사회가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때 가서는 기술도 바뀌겠지만 그때 가서는 법령도 바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개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시대에 뒤떨어지기 전에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실제로 거래에 쓰이는 거 우리 피부에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정말 동떨어진 가상화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로 오늘도 밥을 사 먹고 내일도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내일도 이걸 쓸 수 있고 모레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가상화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가상화폐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일부는 이것을 사용하신 분들에게 가격 인하라는 혜택을 드려서 공유를 해드리고 네. 또 일부는 판매자들에게 비용 절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또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 역시 회사 역시 그 가운데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어가는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어지는 가상화폐를 저희는 만들고 싶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페이앤페이, 엑스바, 이더리움이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변화될지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스텝을 잘 밟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데처럼 뭐 내년에 뭐 수십억을 벌 거예요 이런 약속은 못 드려요. 그건 저희가 할 수도 없는 약속이고 다만 정말로 실제 사용 가능한 정말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하나가 문 닫았다고 폭락하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사용이 되어지는 어떤 또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많은 문의나 이런 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자 문의를 당부하셨습니다. 네. 네. 네, 새로운 거래 경험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아마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미래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약 10주 동안 이 컨텐츠를 쭉 지켜봐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시간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